안녕하세요, 은평구 친구들. MC 까나리입니다. 작년에 청소년 고민 상담소 따봉을 오픈을 했었습니다. 박수 한번 주실까요? 좋아요. 그런데 올해도 여전히 코로나가 기승을 하고 있어서 대면도 진행을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한테, 더 많은 청소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온라인 고민 상담소를 올해도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센터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한 걸음 다가가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고민 상담소는요,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날 4시 기억해 주세요. 4시에 진행을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되게 옆에서 열심히 하시네요. 자, 이번에도 참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일단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최종 심사 후보가 된 8분에게 저희가 상품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8분의 닉네임을 불러드리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실제 이름을 받지를 않아요. 익명성 보장 때문에 닉네임, 가명을 이름으로 이제 받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안촉촉한 초코칩님, 그리고 쿠쿠님, 그리고 촉촉한 초코칩님, 그리고 동그란 땅콩샌드님, 그리고 넥스트랩윌, 그리고 이건 아닌데 허니 안녕 고기님이 최종 8인에 선정이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온라인 고민 상담소가 방송되는 동안 재미있고 공감되는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 5분에게 저희가 상품권을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꼭 많이 참석해 주시고 댓글 많이 달아주십시오. 그러면 당첨자는 내일 오후 2시에 고정 댓글란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댓글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꼭 참여해 주세요, 여러분. 자, 오늘도 어김없이 고민 상담소와 함께 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피겨의 여왕 하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피겨의 여왕 유나킴, 그죠? 유나킴. 근데 상담의 여왕 유나전이 있습니다. 은평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우리 전유나 선생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자, 선생님 소개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은평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전유나 상담사라고 합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와, 환영합니다. 좋아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께 한번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지금 코로나가 지금 지속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코로나가 지속되고 있어가지고 혹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런저런 사업을 하시면서 어깨 힘 좀 푸시고, 어깨 힘 좀 푸시고, 코로나 사업 하시면서 어려움이 많을 텐데, 혹시 전유나 선생님에게는 이 상담복지센터 일을 하시면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었나요? 코로나로 인해서? 네, 일단 직접 청소년 친구들을 활발하게 만나지 못한다는 것이 좀 가장 속상하고 많이 아쉬운 일인 것 같아요. 그치. 분명히 코로나가 저희에게 주는 변화가 큰데, 그런 환경적인 변화가 청소년 친구들의 심리적 변화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라던가 아니면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는 내담자를 통해서 느끼고는 있지만, 그런 이야기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좀 더 생생하게 듣고 싶은데 지금은 좀 그렇게 진행되지, 아직은 조금 위축된 분위기인 게 좀 많이 아쉽고, 또 이제 점점 좀 코로나가 벗어나는 거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지고 있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결론을 얘기하면은 뭔가 청소년과 만날 수 있는, 조우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이 어려움들이 이게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이 소통의 부재, 어떤 대인관계의 부재로 인해서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들을 청소년 관련 기관이랄지 저희 센터도 마찬가지고요. 이에 대한 대책들을 좀 잘 준비를 해야 될 어떤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듭니다. 자,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처한 어려움들이 여러분들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는 거를 저희가 이번에 이걸 준비하면서 캐치를 좀 했는데요. 코로나 관련 청소년 통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K시에서 조사한 자료인데요. 코로나로 인한 자신의 감정 베스트 3를
실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자, 먼저 3위 뭘까요? 뭘까요? 사실 답을 알고 있긴 한데 분명히 코로나의 영향이기 네네. 때문에 긍정적인 감정보다는 그렇지. 부정적인 감정이 훨씬 압도적일 것 같고 그래서 뭐 좀 답답함 그리고 좀 고립감 뭐 이런 게 아닐까라는 추측이 들기는 해요. 맞아요. 막 6위, 7위, 막 10위까지 다 있는데 그 중에 3위는 절망감이래요. 절망감. 절망감보다 더 나아가는 게 무망감이라고 있는데 일단은 절망감이 가장 3위에 이제 포진이 되어 있고요. 자, 2위가 어떤 감정일까요? 2위요? 2위? 그냥 읽어주세요. 읽어주세요. 네네. 저희가 이제 확인한 통계에 따르면 3위는 절망감, 2위는 두려움이라고 하네요. 맞아요. 네네. 두려움입니다. 네, 그리고 1위는 짜증이라고 합니다. 짜증. 코로나가 이렇게 정서적인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게 너무나 확연하게 나타난 결과여가지고 더욱더 가슴이 아픈 것 같습니다. 자, 혹시 우리 전윤아 선생님은 네. 그 코로나 때문에 본인이 느꼈던 감정이 뭐가 있었을까요? 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네. 저 같은 경우는 답답함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답답함. 네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밖에 놀러 다니고 외부 활동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친구들 만나는 거 좋아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모이는 인원에도 제한이 있고 그렇죠, 이렇다 그렇죠. 보니까 좀 그런 심적인 답답함도 있고 그렇죠. 또 저희 일상 속에서 마스크를 계속 끼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렇죠. 이 자체에서 오는 답답함,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를 해서 저는 답답함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까나리님은 어떤 감정이 가장 코로나로 인한 감정을 느끼세요? 저는 식상함이 조금 저한테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저희는 이제 가족끼리 뉴스를 많이 보는데 뉴스 절반의 뉴스의 반절이 코로나 관련된 뉴스예요. 그죠. 그러니까 몇 명이 줄었다, 몇 명이 늘었다, 뭐 방역 대책 이렇게 바뀌었다, 어쩌다, 뭐 어디 시에서는 뭐 술 먹다가 또 걸렸네, 어디 시에서 요양원에 걸렸네,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런 식상함 때문에 나의 어떤 그 마스크도 쓰고 잘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죠. 계속적으로 노출이 되다 보니까 사람이 적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런 어떤 불편한, 나도 불편하지만 상대방한테도 불편함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 같아서 이런 식상함들이 저한테는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맞습니다. 이 청소년들 대상으로 한 두 번째 조사가 있는데요. 코로나가 종식되면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라고 질문했는데 이거는 솔직히 너무 쉽다. 이거 진짜 너무 쉽다. 자, 그럼 이거는 대본에 없는 거? 이거는 우리 전윤아 선생님 코로나가 없어지면 뭐 어떤 걸 하고 싶어요? 저는 코로나가 없어지면 일단 무엇보다 뭐니 해도 여행이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여행 가장 가고 싶습니다. 여행 가고 싶습니다. 네. 청소년도 마찬가지예요. 청소년도 맞아요. 지금 1등이 여행이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6살부터 20살 그 사이에는 물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는 시기이긴 하지만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면서 이런저런 경험도 많이 쌓고 이렇게 좀 여행도 다녀보기도 하고 방학 동안에 친구들과 막 몰려다니기도 하고 노래방도 가고 막 해야 되는데 그런 추억들이 송두리째 없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작년에 그러니까 2020년도에 대학을 입학한 친구들은 지금 2021년 대학교 2학년이 되었는데 학교를 5번 나가봤대요. 이건 충격이에요. 그래서 이 학교를 가봤던 선배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야, 너는 동아리 활동도 못 해보고 뭐 학교 생활도 못 해보고 뭐 캠퍼스에서 술도 못 마셔보고 뭐 너무 아쉽지 않냐라고 하는데, 오히려 그 질문 받은 친구들이 그런 걸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그게 불편한 건지 내가 소외된 건지 적응을 못하는 건지 이에 대한 감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행 진짜 아이들 가고 싶어 한다라는 거, 우리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행 빨리 갈 수 있도록 코로나가 어서 종식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번 시간은 잠깐 고민 코너입니다. 저희가 인터넷 사연 접수를 했는데요. 사연으로 최종 선정되진 않았지만 지나칠 수 없는 이거 좀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되는 내용을 잠깐 소개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고기님의 사연입니다. 안녕 고기님 혹시 들어오셨나요? 들어오셨으면 손 한번 사인해 주시고
메신저 창에 있는 우리 스텝진하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안녕 고기예요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사연 읽어드립니다. 짧은 사연이에요. 씀씀이가 커서 돈을 모으고 싶어도 모아지지 않습니다. 담배만 끊어도 모일 것 같은데 끊기 너무 힘드네요. 금연 방법에 대해 도움을 받고 싶어요 라고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그럼 이분에게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저희 은평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저의 내담자로 온다면 네. 일단 이 친구가 안녕 고기님이 도움받고 싶은 것은 금연 방법이라고 써줬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금연이 굉장히 어려운 거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었어요. 모두들 맞아요. 좀 공감하시겠지만. 그래서 금연 자체에 목적을 두기보다 조금 더 자기가 이루고 싶은 구체적인 좀 상위 목표를 잡아보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3개월 뒤 내 생일에 스스로에게 내가 갖고 싶었던 자전거 선물을 사주겠어 라는 목표를 잡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걸 할 수 있지, 내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지에 대해서 거꾸로 생각을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돈을 좀 아껴야 되겠다, 내가 저렇게 좀 돈을 모아봐야겠다 라는 게 좀 더 행동이 잘 따라와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 방법을 추천해주고 싶긴 해요. 그리고 그런 목표는 구체적일수록 효과적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본인이 정말 이루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아니면 이렇게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정확하게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은평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상담사의 어떤 퀄리티가 느껴지는 되게 좋은 어떤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라. 그리고 자기 의지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의지를 통해서 차곡차곡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면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본격적으로 상담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 상담 전문가를 모셔서 우리 최종 선정된 그 사례에 대해서 촘촘하게 접근해서 도움을 드리는 상담 시간인데요. 제가 오지는 그러면은 우리 유나쌤이 고민상담소 해주세요. 알겠죠? 네. 자, 오지는 고민상담소! 좋아요. 잘했어요. 자, 그러면 오지는 고민상담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상담소를 시작하기 전에 전문가 선생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심리상담센터에서 상담실장님으로 청소년을 만나고 계시는 우리 김미듬 선생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왕성심리상담센터 상담실장 김미듬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바쁘게 지냈습니다. 네. 저희가 1년에 한 번 만나보니까 모시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1년에 한 번밖에 못 만나서 너무나 아쉽습니다. 저희가 더 잘 돼서 더 많이 돈도 드리고 더 많이 모실 수 있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혹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운영하고 계신 어떤 상담소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조금 좀 궁금해요. 작년하고 또 어떻게 또 변화가 있는지. 아무래도 코로나 블루의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호소하는 청소년들이 많이 오는데 이제 청소년들이 학교도 못 가고 친구들도 못 만나니까 거기서 오는 어떤 심리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고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렇죠. 부모님과 보내는 시간이 많잖아요. 네, 맞아요. 거기서 오는 갈등으로 오는 내담자도 청소년들도 많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면 오늘 사례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댓글 이벤트 안내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고민상담소 방송이 진행된 동안에 재미있는 댓글, 열정적인 댓글 달아주시면 5분을 추첨을 해가지고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리니까요. 꼭 사연 듣고 방송 들으시면서 많은 댓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오지는 고민상담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례에 대해서 우리 전유나 선생님께서 유나전님께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연 읽을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1학년 여학생입니다. 엄마와 관련해서 고민이 있어서 이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우선 부모님은 어릴 적에 이혼을 하셨고 저와 엄마 그리고 여동생 이렇게 셋이서 지내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엄마는 다른 엄마들과 다르게 저희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많이 의지를 하시는 편입니다. 얼마 전 작은 이모가 지나가는 말로 엄마가 딸 같고 딸이 엄마 같다는 말을 하신 적이 있는데 마음에 많이 남더라고요. 저는 엄마가 저를 의지하는 자체가 싫은 게 아니라 이제는 조금 지쳐요. 저는 엄마의 기대와 기분을 맞춰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다들 다닌다는 학원도 안 다니고 상위권으로 중학교 졸업도 하고 고등학교 와서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학교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집에 오면 집안일도 거의 다 저희가 하고 있어요. 이럴 때마다 저희 모습을 보고 좋다, 고맙다, 힘이 난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오히려 미안하다, 심지어 서운하다는 표현을 들을 때면 정말 힘이 빠져요. 그럴 때마다 또 저는 마음이 약해져서 기분을 풀어드리려고 노력하는데 엄마는 그래도 뭔가 힘들고 서운한 것들이 또 있나 봐요. 저도 솔직히 공부 스트레스로 힘든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고등학교에 올라오면서 일단 제 미래를 위해 공부에 더 집중하려다 보니까 이전처럼 많이 못 도와드리는데 그럴 때마다 너 변했다, 서운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자기가 싫고 귀찮냐고 하실 때마다 정말 미칠 것 같아요. 그래도 엄마가 저희 때문에 많이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어서 기분을 풀어드리고 싶은데 이럴 땐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와. 자, 네. 지금 유나쌤 읽어주셨는데 네네. 유나쌤은 어땠어요? 사연 읽으니까? 느낌이 어때요? 제가 이제 읽으면서 한 번 더 느끼는 건데 이 사연자, 우리 청소년 친구의 감정이 저한테 좀 많이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본인도 엄마가 자기를 위해서 고생하고 있는 것들, 또 희생하고 있는 것들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엄마를 맞춰주고 싶은 마음, 동시에 또 엄마로 인해서 본인이 힘든 부분도 분명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좀 팽팽하게 갈등하는 이 모습이 본인이 좀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좀 많이 위로해주고 싶기도 해요. 그래도 이제 어쨌든 이번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 친구에게 또는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좀 도움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와, 근데 정말 나는 고1 때 이랬을까? 나는 고1 때 과연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하면서 살았을까? 우리 김인준 선생님께서는 네. 들으시면서 어땠는지 네.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네. 청소년들이 이제 부모님과의 갈등을 가지고 많이 상담소 찾아오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의 고민 중에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부분이기는 해요. 저는 이제 우리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내담자의 청소년의 표현들 중에서 이제는 조금 지친다 이런 것들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애썼겠다 되게 버겁게 느껴지는 느낌도 좀 있었고 또 엄마한테 고맙다 힘이 난다 이런 말을 듣고 싶은데 정작 듣고 싶은 말을 듣지 못하고 뭐 서운하다 이런 말을 들으면 저라도 힘이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양가 감정이 있어서 엄마에게 되게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또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얼마나 힘들면 정말 미칠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되게 혼란스럽고 되게 힘들겠다 이런 마음들이 좀 느껴졌어요. 그러면 이게 참 그러면 이 가정에 이 친구의 이 엄마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핵심 문제? 핵심 문제 사항은 뭔지. 네. 핵심 문제. 저는 이제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했는데요. 네.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부모와 자녀의 역할이 좀 바뀌어 있는 거, 네. 역할에 대한 부분도 하나 있었고 하나는 이제 상담에서는 융합된 관계라고 하는데 네. 융합된 관계에서는 건강하지 않은 경계가 없는 그렇죠.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좀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역할이 뒤바뀌었다는 건 이제 어떻게 좀 볼 수 있었냐면 이 사연에 보면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우리한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의지한다. 이런 표현들. 사실 보통은 자녀가 부모님한테 약한 모습 보이고 의지하고 부모가 그렇죠. 돌보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지금 바뀌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담 전문가가 아니지만 가까이 사는 이모가 볼 때도 딸이 엄마 같고 엄마가 딸 같다. 이제 이렇게 역할이 바뀐 게 하나 좀 보였어요. 근데 이제 자녀가 부모 역할을 하니까 돌봐주고 일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면 당연히 지치고 힘들죠. 그럼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뭐 그렇게 못하고 있죠. 그렇게 못하고 있죠. 맞아요. 그래서 잠깐 퀴즈. 자, 이 짧은 사연에
엄마의 기분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혹시 아세요? 혹시 사연 보내신 분도 아마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제가 먼저 답변하겠습니다. 네. 되게 짧아요, 사연이, 팀장님. 네. 많으니까 질문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5번! 너무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그러면 한 3번? 역시 선생님. 네. 네. 읽어서 기억했나 보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참 대단한. 이 사연을 보낸 사연자도 3번 나오는 걸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되게 짧은 내용인데도. 네. 엄마의 기분을 풀어드리려고 해요가 2번 나오고, 기분을 맞추려고 해요가 1번 나와요. 그러니까 역할이 바뀌어서 힘들면 그만하면 되는데, 이제 학교 갔다 오면 엄마 기분을 먼저 살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엄마 기분이 마치 내 기분이 되는 거죠. 이제 보엔이라는 가족치료학자가 있는데, 네. 이런 경우를 감정 덩어리라고 해요. 감정 덩어리? 덩어리. 마치 하나의 감정 덩어리인 것처럼 분리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의 역할은 공부하는 건데 늘 엄마의 기분을 살피고 그걸 풀어드리려고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힘들죠. 당연히 지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건강한 경계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게 물론 이 학생의 어려움도 있지만 가족 체계적인 어떤 그런 부분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네. 네, 선생님 말씀 듣고 나니까 이 엄마와의 딸의 관계의 구조가 좀 잘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핵심 문제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동시에 이 친구가 가진 강점과 자원도 저는 보이는 것 같거든요. 네. 일단 본인이 힘든 사실을 스스로 인지하고 좀 도움을 청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보내주신 거잖아요. 맞아요. 저도 이렇게 상담을 많이 진행하진 않았지만 진행하다 보면 그 내담자의 어떤 내용이라던가 그런 어려움의 정도와 상관없이 좀 성장하고 싶고 나아지고 싶고 해결받고 싶다라는 의지가 상담에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자원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그럼요. 이 친구의 강점과 자원도 또 되게 많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맞아요. 그런 찾아야 어떻게 돼요. 생각하세요? 네. 맞아요. 선생님 잘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네. 이제 쭉 표현들을 보면 본인이 뭐가 힘든지를 감정 단어들을 잘 설명하고 있고 또 본인의 학업이나 이런 것도 성실히 하고 있고요. 또 미래에 대해서 되게 좋은 계획들, 좋은 이미지들을 좀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엄마한테 듣고 싶은 말도 명확히 가지고 있고요. 네, 이런 자원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제 이렇게 부모가 이런 경우를 부모라고 하는데 어려운 점도 있지만 강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나중에 직장을 가도 책임감이 되게 강해요. 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입장을 잘 배려하고 공감하죠. 네. 그런 장점도 충분히 가지고 있을 수 있죠. 네. 이런 강점들이 이 친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어떤 어려움들을 소화시킬 수 있는 어떤 에너지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면서 근데 반면에 또 그런 걱정도 들어요. 이게 옛말에 그러니까 제가 청소년들한테 좀 자주 하는 이야기이긴 한데 뭐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비가 너무 오면 풍토병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지금 제때 이런 어떤 가족 체계나 가족 구조에 대한 어떤 해결을 하지 않고 이대로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역시 팀장님 잘 말씀하셨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비가 오면 땅이 굳는데 홍수가 나면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그렇죠. 적당한 책임감과 적당한 다른 사람의 배려는 너무 중요하고 좋죠. 근데 이제 이 상태가 역할이 고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나친 책임감이 되고 지나친 공감과 배려가 돼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욕구를 오프시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렇죠. 당연히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제가 상담했던 저희 센터에 오는 이제 청소년들 중에서 또 어떤 성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또래인데 본인이 부모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역할이 고정되는 거예요. 돌봐주고 다 공감하고 내 건 없어요? 다 맞춰주는 거예요. 결혼을 해서도 고정된 역할. 그러니까 도움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균형을 좀 이루어야 되는데 균형이 깨진 거죠. 지나치면 홍수가 나면.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좋은 자원이 있는데 이게 득이 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조절을 잘 해서 지금 이제 더 홍수가 나지 않게끔
뭐 진짜 신청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네. 신청 잘하신 것 같고 가족 간의 어떤 이런 구조를 다시 짜고 내 역할이 뭔지, 엄마의 역할이 뭔지 이렇게 서로 조우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참 그러면 아까 그 부모화? 네. 부모화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죠. 네, 네. 그 지금 이제 상담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혹시 네. 부모화가 네. 무슨 뜻인지를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마 처음 듣는 분들도 좀 계시고 생소하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부모와 자녀의 역할이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뭐 좀 편하게 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예어른처럼 자녀가 부모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기능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자녀가 뭐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는 것들, 정서적으로 얘기한다면 자녀가 위로하고 돌보고 격려하는 일을 하는 것,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네. 거꾸로 된 거네요, 그냥. 그렇죠. 부모 역할은 거꾸로 된 게. 네네. 자, 그러면 이 사연자를 위해서 어떤 해법이, 아까 이제 막 격려하고 싶다라고 얘기도 해주셨는데, 네. 어떤 격려하는 내용과 솔루션이 어떤 게 필요할지 좀 네. 말씀해 주세요. 정말 격려하고 싶어요. 아니,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이 친구도 어렸을 때부터 다른 친구들처럼 마음껏 뛰어놀고, 정말 아이처럼 떼쓰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얘기하고, 왜 그러고 싶지 않았겠어요? 맞아요. 네, 근데 집에 와서 부모님 엄마 일 도와드리고, 자기 학업도 열심히 하고, 되게 애쓴 모습 되게 정말 격려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지나치거나, 이 역할이 고정돼서 가면, 성인기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뭔가 변화가 좀 필요해 보이죠? 네. 이제 솔루션 말씀하시니까 사실은 내 남자를 이제 대면하는 게 아니니까 한계가 있을 수는 있는 거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첫 번째는 역할이 뒤바뀌었으니까 이거 다시 제자리로 가야 되겠죠. 네. 부모님이 부모님 역할, 엄마가 엄마 역할 해주시고 자녀가 자녀 역할을 해야 되겠죠. 네, 이 과정에서 뭔가 어색하고 뭔가 불안하고 내 자리가 아닌 것 같고 이런 불안함들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들을 표현하려고 할 때 되게 좀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거든요. 그때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 제 역할을 찾으려고 할 때 선생님이 불안이 올라온다고 했지. 이렇게 좀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걸 알아차리면 조절이 되니까요. 그래서 다시 제자리 찾는 거. 요거 하나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건강한 경계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감정이 다 내 감정이고 그래서 나는 내 감정, 내 생각은 없고 오프시켜 놓고 이러면 사실 청소년의 발달 단계에서도 정체감을 만드는데 좀 방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 내 감정을 표현해 보는 거죠.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건 부드럽게 천천히. 어떻게 해요? 부드럽게 천천히. 딩동댕. 네.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떤 표현하면서 경계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어렵게 느껴져도 이때 이제 건강한 분리가 되면 장기적으로는 훨씬 가족이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 대신 부드럽고 천천히 표현해 주시면 좀 더 건강한 관계가 되지 않을까 응원합니다. 네. 저도 뭐 추가로 조금 말씀드린다고 하면 네. 그러면 과연 도대체 얘가 엄마하고 각자 역할을 분리하기 위해 어떻게 뭘 시작을 해야 되나 라는 고민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처음 시작은 어려울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도 소통할 사람이 없고 뭔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기력화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무기력화된 이유에 대해서 엄마랑 같이 소통을 좀 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혼도 하고 혼자 이제 이런 가정생활을 이끌다 보니까 부담감이 있을 수도 있어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일단 가정 내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딸이 하고 있기 때문에 딸의 역할과 딸의 중요성을 엄마도 누구보다 잘 알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미안한 얘기긴 하지만 따님이 먼저 청소년이 먼저 엄마와 같이 얘기를 조금 시도를 한번 해보는 것도 그래서 엄마가 무기를 가진 이유가 뭘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그때부터 조금 시작을 하는 게 정말 우리 심하게는 무기력증이 너무 신경증까지 동반한 무기력증이 된다라고 하면은 약이나 이런 걸 써가지고도 이렇게 기분을 올릴 필요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집에서 그냥 자기 역할만 충실히 하지 마시고 이거에 대한 원인을 조금 같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원인을 좀 잘 분석해 나가는 과정을 해야 본인도 나중에 잘 성장하게 되고 가정도 원만하게 잘 성숙할 수 있게 되어서 저는 그거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네네. 좋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연아 쌤은? 네, 저도 앞서 말씀해주신 거 다 굉장히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 그런 이제 본인의 그런 감정이나 그런 것들을 천천히 부드럽게 표현하기도 하고 엄마랑 얘기해보는 시간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스스로도 사실 사람이 어떤 성격이라던가 사람의 그런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너무 달라서 다른 엄마들과 우리 엄마를 비교하기보다 우리 엄마는 이러한 장점도 있지만 이러한 면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거를 조금 인정하고 좀 받아들이는 것도 좀 좋은 시작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엄마랑 대화를 해보는 거죠. 나도 좀 고쳐나가고 맞춰나가고 서로 소통해 나가는 거, 그런 불편한 감정들, 또 어려운 감정들, 그리고 사랑하는 것도 그만큼 많이 표현해주고 그런 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좋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김민든 선생님께서 한 줄 마무리. 네. 한 줄 마무리. 네. 한 줄 마무리. 네. 부드럽고 천천히 자기 자리로. 네, 화이팅입니다. 명언이다. 부드럽고 천천히 자기 자리로. 네. 자기 자리로. 와, 화이팅. 와. 대본이 없던 걸 시키셔가지고. 네. 대본에 없는데 이렇게 훌륭하게 소화시키다니. 사전에 협의했을 때 좀 떠셨거든요. 그래서. 근데 너무 좋은 한 문장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잘 할 것 같아요. 청소년이. 잘 해낼 것 같아요. 네네. 좋습니다. 맞아요. 자, 시청자 여러분 즐거우신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은평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여러분을 위해서 다양한 컨텐츠와 다양한 내용으로 여러분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위해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고민상담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28일 수요일이고요. 16시에 16시 4시입니다. 방송이 있을 예정입니다. 혹시 게스트로 참여를 하고 싶거나 고민 상담을 신청하고 싶으신 청소년들은 언제든지 은평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연락을 주십시오. 그리고 사연 접수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싶은 청소년은 저희 은평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을 통해서 접수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적극적으로 재미있는 댓글을 써주신 분 5분을 저희가 추첨을 해서 상품을 보내드리려고 하거든요. 내일 오후 2시에 고정 댓글란에 아이디를 발표하니까 마지막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 해주신 김미든 선생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청소년 고민상담소라고 하면 다 같이 따보 외쳐주세요. 그리고 마칠게요. 알겠죠? 자, 청소년 고민상담소 따보! 마치겠습니다. 다음 달에 만나요. 다음 달에 봅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